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은 파격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그룹 내에도 큰 변화가 있을 듯하죠. 산업부 이혁근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부회장의 4세 경영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 승계에 대해서 입장을 공식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요. 그동안 삼성을 포함해서 국내 재벌그룹 대다수가 아주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총수가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회가 총수의 말만 따르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회장은 외부의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거든요. 네. 앞으로 삼성은 총수 경영에서 이사회 중심의 준법 경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이사회 개혁안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삼성은 누가 경영을 하게 됩니까? 네, 흔히 CEO라고 많이 부르죠. 전문 경영인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CEO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물론 각 계열사마다 CEO가 있습니다. 하지만 CEO 임명을 사실상 총수가 하는데 앞으로 이사회에서 투명하게 실적을 따져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회장실이나 비서실에서 계열사 사장들 그냥 납점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이사회가 명확히 CEO에 대한 선임이나 CEO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식 책임 경영 방식이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드나 GM,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수가 하던 걸 이사회가 한다 뭐 이거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사회 개혁안에 대해서 오늘 적어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뭐 바뀌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단체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고 실질적인 CEO 임명 또 해임 권한까지 갖게 된다는데 정작 이사회가 바뀐다라는 언급은 없다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예 이런 이사회 개혁안이 없는 사과는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 절하까지 했거든요. 네. 아울러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향상돼야지만 실질적인 사과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사회 구성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성원의 어떤 투명성, 구성원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기존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 새로 채워져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또 우리 아까 리포트에도 봤었지만 시민단체들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또 12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2008년이 됩니다.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이 총수 일가 사퇴를 선언을 했었는데 몇 년 뒤에 2년 뒤였습니다. 위기를 강조하며 지금이 가장 위기다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면서 복귀를 했었죠. 맞아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역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구두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과 변화가 뒤따르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사과한 시점, 왜 하필 오늘이냐 하는 겁니다.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재판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네. 물론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 형식적인 표면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형 사유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을 줄이려는 사유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정준영 판사가 지금 재판장이거든요. 이 판사가 재판을 삼성에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재판장을 좀 바꿔달라, 나 피하겠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준법감시위를 주문했던 사람이 바로 정 판사인데 법원이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 보라고요. 만약에 대법원이 재판부를 바꾸지 않는다면 삼성은 법원의 주문을 충실히 따른 만큼 양형에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재판장이 바뀌면 이전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하게 돼서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준법감시위와 특검의 입장도 참 궁금합니다. 준법감시위는 내일 당장 회의를 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례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여기에 위원들이 모여서 삼성의 사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특검은 재판장 기피 신청을 낸 상황에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이 한 사과문은 직접 썼다고 하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실천도 뒤따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